빨간 넥타이를 맨 트럼프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과 악수하고 휴대전화로 사진까지 찍으며 등장했습니다. 연설 첫 대목도 극적인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Our nation is back, bigger, better, richer and stronger than ever before. 최대 관심사였던 관세 정책에 대해선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은 유감스럽지만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at I as president have to make a new deal could be far worse for them. 관세를 매기기 위한 검증된 대안이 있다며 앞으로 관세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예고한 무역법 301조 등 대체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이자 동시에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정치적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안보 문제에선 이란을 언급했습니다. 협상을 원하지만 핵무기 포기 소식도 못 들었다며 미국의 의지를 의심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I will never hesitate to confront threats to America wherever we must. 야당에 대한 거친 비난은 여전했습니다. Nobody stands up. These people are crazy. Democrats are destroying our country, but we. 민주당은 엘 그린 하원 의원이 트럼프가 최근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원숭이로 묘사한 걸 항의하기 위해 흑인은 유인원이 아니다라는 손팻말을 들다 퇴장당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작년과 달리 조용히 비난하거나 일부는 아예 불참해 장외 집회를 갖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역대 최장인 108분간 연설했지만 특별히 새롭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언급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 그리고 북한은 아직 돌파구가 없다는 현실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동맹국들마저 압박하는 가운데 중국을 견제하려는 트럼프의 의도와 달리 미국의 우방국들이 오히려 중국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불과 석 달 사이 G7 정상 중 3명이 중국을 찾은 데 이어 오늘은 독일 메르츠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타일 중국 정책엔 선을 그은 반면 미국에 대해선 무역 바주카포라고 불리는 초강경 통상 위협 대응 조치까지 언급했습니다. 베를린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의 취임 후 첫 중국 방문. 메르츠 총리는 베를린 출발 전부터 중국 경제와 거리를 두는 이른바 탈중국 정책엔 선을 그었습니다. Es wäre aber ein Fehler, eine Entkopplung von China damit zu verbinden. Mit einer solchen Politik würden wir uns nur selbst schaden. 중국은 10년 가까이 독일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지난해 가까스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침체에 빠져 있는 독일로선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150조 원에 달하는 대중국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게 시급합니다. Wir wollen Partnerschaft mit China, ausgewogen, zuverlässig, geregelt und fair. 불만은 있지만 교역을 끊는 건 불가능한 만큼 공정한 규칙하에 거래하겠다는 것. 이번 방문길엔 BMW 등 자동차 3사와 아디다스 등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 관계자들도 동행했습니다. 반면 전통적 서방 공동체인 미국에 대한 불만은 최근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공표한 새 관세를 적용해보니 지난해 미국과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했던 유럽연합의 평균 관세율은 되려 0.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This 15% is limited based on the Trade Act 122 for 150 days, and nobody knows what will happen after. 유럽연합은 어제로 예정됐던 미국과의 무역 합의 비준 표결을 보류했고 메르츠 총리는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초강경 통상위협 대응 조치까지 언급했습니다. 미국 슈퍼 301조의 유럽 버전인 이 조치는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발동되면 사실상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최근 석 달 사이에만 프랑스, 영국, 캐나다, 그리고 독일까지 G7 중 4개 나라의 정상이 중국을 찾았습니다. 미국의 협박에 시달려온 이들 나라의 무게중심이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전 세계 60여 개국의 정상들이 모인 미넨 안보회의. 반세기 넘게 대서양 동맹, 즉 미국과 유럽의 안보 협력을 상징해왔지만
올해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몰아치는 관세 압박, 뒤이어 그린란드 사태를 겪은 유럽 정상들에게 공공의 적은 러시아나 중국이 아닌 미국이었습니다. Der Führungsanspruch der Vereinigten Staaten jedenfalls ist angefochten, vielleicht schon verspielt.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관세와 그린란드를 콕 집으면서 유럽이 힘을 길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Fending off unjustified tariffs and politely declining unjustified claims on European territory. 유럽 정상들의 공통된 목표는 전략적 자율성.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지키겠다는 건데 특히 이를 위해 프랑스 핵무기를 활용한 유럽 자체 해구상 구축 구상도 공개했습니다. Ich habe mit dem französischen Präsidenten Emmanuel Macron erste Gespräche über europäische nukleare Abschreckung.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 보란 듯 중국과 3자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에 힘쓰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가시돋친 유럽 수장들의 비난 속에 미국 국무장관은 먼저 양측이 정신과 문화로 연결돼 있다. 미국은 언제나 유럽의 아이일 것이다라며 오랜 유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세계 질서는 적들에게 유리했고 이민으로 서구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트럼프식 반자유무역과 국경 봉쇄에 합류할 것을 또다시 주문했습니다. It is an urgent threat to the fabric of our societies and the survival of our civilization itself.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국제 질서를 지탱하던 대서양 동맹 사이의 불신과 균열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뮌헨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